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나의 철학을 결코 남에게 얘기하지 마라. 말 조심해라. 살면서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많이 하신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식들에게 하게 되는 말이기도 하죠. 어린 시절 부모나 어른들이 던진 차가운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서 평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의 힘이란 죽은 이를 무덤에서 불러낼 수도 있고 산자를 땅에 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아주 위력적인 수단이죠.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TV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만 봐도 그렇습니다. 언제 사람이 돌변할지 모르는 흉흉한 시대이죠. 하지만 비단 이런 사건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오래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참 웃긴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나 말 조심하라고 항상 얘기하지. 정작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말은 정확히 모르니까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나의 생각, 나의 철학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있을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노후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절대 남에게 하면 안 되는 말 10가지에 대해 법륜 스님의 지혜로 배워보겠습니다. 만약 남에게 괜한 말을 해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결코 노후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결코 남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진솔한 과거에 대한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매일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만은 지켜야 합니다. 후에 다툼이 있을 때 내 비밀이 나의 치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타인이야 말해 무엇할까요?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가고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아직도 과거의 기억이 상처가 되시고 힘드신가요? 그때 했던 아픈 선택이 후회되시나요?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는 그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나의 과거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안에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알차고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친구나 아내, 남편에게도 나의 과거사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위안을 주더라도 나중에는 내 과거의 불행이 듣는 이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연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들에게 말 못하는 치부가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 치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서 바닷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됩니다. 저는 말 한마디로 멀어지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어둡고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것은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타인에게 위로를 받겠다는 기대는
저에게 다시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치부를 말해버리면 어느 순간 나의 약점에 대해서 친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순간이 옵니다. 친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모두 다 줄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갈대보다 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모두 털어놓으면 속은 후련합니다. 나중에는 찝찝하고 후회스러운 때가 항상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내 문제고 나만큼 내 문제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가족 말고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 절대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참 무섭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간혹 졸부들 돈 많은 티를 못 내서 안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아하고 귀티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없어 보이고 천박하다고까지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모두가 돈을 잘 벌기 위해 저마다의 투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 자랑 한번 잘못하면 듣는 이에게 빨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저만큼 못 버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돈 좀 있다고 말하는 어르신들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자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돈 자랑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 때문에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말이죠.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의지를 뺏깁니다. 결국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혼자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타인의 조언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킵니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입니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 항로를 명확하게 정했다면 그 목표가 지향하는 곳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뿐입니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을 내지 마십시오.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 같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한 번씩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죠. 주고 나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준 것에 집착하면 생색내게 되고 대접받고 싶게 됩니다. 분명 나는 내 것을 줬는데 왜 안 돌아오지? 하지 마십시오. 당장 오지 않는다 해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항상 웃는 얼굴로 남에게 베풀며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당장 보면 손해인 것 같아도 그 자식들에게 다 그 은덕이 내려갑니다. 좋은 마음으로 친구 밥 사주고 술 사줬으면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음은 친구가 사겠지 생각하면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베푼 것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르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굳이 선행을 밝히지 마시고 생색내지도 마세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합니다. 6번째, 다른 이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비밀은 가족 안에서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사연과 비밀이 있는 것처럼 부모, 형제네, 자식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의 비밀이 중요한 만큼 가족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에게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말은 발 없이 천리를 가고 돌고 돌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이나 가족의 비밀을 얘기했다가는 결국은 그것이 언젠가 되돌아와서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를 만나서 가족의 은밀한 비밀과 치부에 대해 안주거리로 올려서 말씀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킬 때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부름도 달아나 버립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7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합니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은은한 기운을 바라는 사람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밖에 극복 불가능합니다. 8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당연한 인생사 이치입니다. 오랜 세월의 격정과 풍파를 이기는데 내 소신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타인에게 적용하려는 고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억측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갈등과 신뢰의 파괴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만 아파질 뿐입니다. 특히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셔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죠.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습니다. 9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 판도라의 상자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리십시오.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친구에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우연이라도 알게 된 친구의 비밀은 끝까지 지켜줘야 합니다. 10번째, 여러분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십시오.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도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선의와 선행을 안 좋게 봅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이런저런 충고와 조언을 하는 대신에 그저 말없이 가서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철학을 공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보다 행동입니다. 도움을 주었기에 질투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 나에게도 뿌듯함과 만족감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위에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돕는 길입니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주위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말 한마디의 위력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내가 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말은 정말 잘해야 본전이고 보통은 너무 말이 많으면 실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특히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조심해서 화를 피해야 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결코 남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진솔한 과거에 대한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매일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만은 지켜야 합니다. 후에 다툼이 있을 때 내 비밀이 나의 치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타인이야 말에 무엇할까요?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가고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아직도 과거의 기억이 상처가 되시고 힘드신가요? 그때 했던 아픈 선택이 후회되시나요?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는 그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나의 과거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안에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알차고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친구나 아내, 남편에게도 나의 과거사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위안을 주더라도 나중에는 내 과거의 불행이 듣는 이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연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들에게 말 못하는 치부가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 치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서
바닷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됩니다. 저는 말 한마디로 멀어지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어둡고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것은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타인에게 위로를 받겠다는 기대는 저에게 다시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치부를 말해버리면 어느 순간 나의 약점에 대해서 친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순간이 옵니다. 친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모두 다 줄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갈대보다 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모두 털어놓으면 속은 후련합니다. 나중에는 찝찝하고 후회스러운 때가 항상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내 문제고 나만큼 내 문제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가족 말고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 절대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참 무섭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간혹 졸부들 돈 많은 티를 못 내서 안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아하고 귀티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없어 보이고 천박하다고까지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모두가 돈을 잘 벌기 위해 저마다의 투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 자랑 한번 잘못하면 듣는 이에게 빨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저만큼 못 버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돈 좀 있다고 말하는 어르신들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자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돈 자랑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 때문에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말이죠.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의지를 뺏깁니다. 결국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혼자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타인의 조언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킵니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입니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 항로를 명확하게 정했다면 그 목표가 지향하는 곳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뿐입니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을 내지 마십시오.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 같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한 번씩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죠. 주고 나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준 것에 집착하면 생색내게 되고 대접받고 싶게 됩니다.
분명 나는 내 것을 줬는데 왜 안 돌아오지? 하지 마십시오. 당장 오지 않는다 해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항상 웃는 얼굴로 남에게 베풀며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당장 보면 손해인 것 같아도 그 자식들에게 다 그 은덕이 내려갑니다. 좋은 마음으로 친구 밥 사주고 술 사줬으면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음은 친구가 사겠지 생각하면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베푼 것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르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굳이 선행을 밝히지 마시고 생색내지도 마세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합니다. 6번째, 다른 이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비밀은 가족 안에서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사연과 비밀이 있는 것처럼 부모, 형제네, 자식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의 비밀이 중요한 만큼 가족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에게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말은 발 없이 천리를 가고 돌고 돌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이나 가족의 비밀을 얘기했다가는 결국은 그것이 언젠가 되돌아와서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를 만나서 가족의 은밀한 비밀과 치부에 대해 안주거리로 올려서 말씀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킬 때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부름도 달아나 버립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7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합니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은은한 기운을 바라는 사람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밖에 극복 불가능합니다. 8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당연한 인생사 이치입니다. 오랜 세월의 격정과 풍파를 이기는데 내 소신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타인에게 적용하려는 고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억측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갈등과 신뢰의 파괴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만 아파질 뿐입니다. 특히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셔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지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습니다. 9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 판도라의 상자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리십시오.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친구에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우연이라도 알게 된 친구의 비밀은 끝까지 지켜줘야 합니다. 10번째, 여러분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십시오.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도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선의와 선행을 안 좋게 봅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이런저런 충고와 조언을 하는 대신에 그저 말없이 가서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철학을 공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보다 행동입니다. 도움을 주었기에 질투 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 나에게도 뿌듯함과 만족감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위에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돕는 길입니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주위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단어만큼 우리네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도 없는데요. 어떤 일이 잘 되려면 운이 7, 노력이 3 정도 필요하다는 말로 제 아무리 날고기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때가 안 맞고 운이 안 따라주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게으르고 어리숙한 사람이라도 시운을 잘 만나면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제 중년을 넘어 되돌아보니 운칠기삼이란 말에 조금 더 공감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운세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운에만 의존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지만 타고난 운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떤 운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궁금한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우리의 옛 어른들도 해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생일의 끝자리로 자신이 어떤 운을 타고났는지 알아볼 수 있는 생일 풍수에 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수학자가 얘기하는 태어난 날로 알아보는 운세와 또 운의 흐름을 좋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의 대박나는 띠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내 생일에는 금전운, 건강운 등 어떤 운이 관련 깊은지와 운의 흐름을 좋게 바꾸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풍수란 천지의 에너지인 기를 조절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배양된 풍수는 점성술도 주술도 아니며 사람들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의 집대성인데요.
생활하면서 늘 기운이 없거나 취직이 잘 안 되거나 돈이 잘 모이지 않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생활 풍수로 행운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풍수에는 생일 풍수도 있는데 생일 풍수란 자신이 태어난 날짜의 끝자리 수만으로 자신의 성격과 운명을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역학의 수신비에 의한 것으로 옛날 중국에서는 숫자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절구가 3월 3일, 5월 5일과 같이 홀수가 겹치는 것도 3과 5라는 숫자가 가진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역학에서 숫자에 관한 전설은 7,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하에서 발견된 태고 시대에 용마 등껍질에 적힌 1부터 10까지의 숫자 문장이 그 시초입니다. 그 후 거북이 등에 일정하게 새겨진 숫자 문장도 발견됐는데 이 거북이 등에 적힌 숫자는 오늘날 우리가 역학의 기본으로 하는 숫자의 배치와 같습니다. 즉, 태고부터 오늘날까지 중국에서는 숫자 철학을 계승해 왔던 것이죠. 중국의 부자들은 비즈니스 관계의 사람을 만날 때 생일 풍수를 이용하여 관시를 맺기도 합니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과 사업을 하게 되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자들 사이에서 7,000년간 내려온 생일 풍수란 게 무엇이길래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태어난 날의 끝자리 수로 성격과 운명을 읽는 생일 풍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력생일 기준 1일, 11일, 21일, 31일에 태어난 사람. 만물은 1일부터 시작합니다. 봄에 싹을 키우는 것처럼 착실하게 전진해 나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동장면에서는 항상 먼저 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재물복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천성은 한 마리 늑대와 같고 인간관계에서는 혼자 설치다가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센 만큼 고집도 세고 자칫 돈을 모으는데 힘들 수는 있으나 귀인을 통해 인생에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의 첫걸음에 강함으로 계절로는 봄에, 시간으로는 오전 중에 전력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2일, 12일, 22일에 태어난 사람. 음과 양, 안과 박, 일이 둘로 나누어져 음양이 된 숫자 2. 그러므로 이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금방 친해지는 반면 타산적으로 상대를 저울질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성격을 활용하면 정치가도 될 수 있습니다. 1과 0 두 종류의 기호로 작동하는 컴퓨터 관계 일을 하면 좋습니다.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는 성향이 있지만 고민하지 말고 뛰어난 두뇌를 활용하여 사회에서 큰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재물복도 많습니다. 재주도 많고 굉장히 비상하며 돈복도 타고났기 때문에 재산을 현금화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야무진 듯하면서도 물어터진 듯한 게 단점이다 보니 어렵게 돈을 모았다 싶으면 매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3일, 13일, 23일에 태어난 사람. 3은 만물에 생기를 주는 숫자입니다. 밝음과 발전의 숫자, 좋은 머리와 성격, 수려한 외모 등 삼위일체의 덕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인기가 있어서 평생 먹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단 인기 때문에 남성은 삼각관계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23일에 태어난 사람은 술로 망할 수 있으므로 과음은 삼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름을 좋아하는 성격이므로 휴가를 남쪽 섬에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금전운은 채우기 힘든 돈그릇을 타고났습니다. 돈을 모으고 재물복이 있게 하려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4일, 14일, 24일에 태어난 사람. 사신상은 북쪽엔 현무, 동쪽엔 청룡, 서쪽엔 백호, 남쪽엔 주작이 보호해주는 이상적인 토지를 사신상이라고 합니다. 24일에 태어난 사람은 성격이 온순하고 돈에 구애 않는 행운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4일과 14일에 태어난 사람의 성격은 제멋대로이며
사방팔방 일을 저지르고 돌아다니는 타입이므로 사면초가의 쓰라린 경험을 맛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욕심이 많으며 뜬구름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으니 착실하게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심적 풍요로움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5일, 15일, 25일에 태어난 사람. 목화토, 금수.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오행의 움직임과 비슷하며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책임감도 강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두터우며 지도자 타입입니다. 오감이 예민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반면 자신의 좋고 싫음이 확실한 것이 오게티입니다. 가족운은 좋으며 자녀 간의 인연도 깊기 때문에 일과 가정에 충실한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타고난 돈그릇이 크기도 하고 장사의 소질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수단도 좋으며 돈 버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너무 돈을 쫓으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6일, 16일, 26일에 태어난 사람. 역의 8개를 만드는 6개의 성과 같이 신비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은 운을 불러들여 윗사람에게 귀여움을 받는 강한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다루며 회식 자리에서 2차, 3차까지 상대해주는 타입입니다. 단 26일생은 완고한 스타일이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돈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으면 누군가는 내 돈복을 채워주는 때가 옵니다. 7일, 17일, 27일에 태어난 사람. 중림칠연.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오로지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독립심이 강해서 여성도 칠대양 각지를 넘나들며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밖에서는 7인의 적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흥정에 약합니다. 행운의 색상은 흰색입니다. 가을에 활동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일, 18일, 28일에 태어난 사람. 칠전팔기. 역경에 강한 성격으로 끈기가 있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부지런하며 팔면육비로 대활약하는 등 평생 일할 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팔면육비란 8개의 얼굴과 6개의 팔이라는 뜻으로 혼자 여러 사람 몫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이 넓어지는 숫자 8은 중국에서 발제의 숫자라고 하며 만년이 행복합니다. 이 날짜에 태어난 사람도 재물복이 많습니다. 단 28일생은 고독을 즐기는 특이한 성격으로 사람을 사귀기가 어려운 타입입니다. 너무 일에만 전념하지 말고 폭넓은 사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돈이 쌓이는 대기만 성형 타입입니다. 돈 거래를 조심해야 됩니다. 9일, 19일, 29일에 태어난 사람. 중국에서는 굴을 완전한 궁극의 양수로 여겨왔으며 일본에서는 궁중을 구중이라고 할 정도로 예민한 감성과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멀리하려는 완벽주의는 모함을 받기도 하는 등 고립되기 십상입니다. 긴긴 가을밤을 홀로 보내야 하는 노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29일생으로 현명한 사람으로 인망이 높습니다. 돈그릇과 욕심도 적당하며 땀을 흘린 만큼 돈을 버는 타입입니다. 재물이 들어왔을 때 이성 문제를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10일, 20일, 30일에 태어난 사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천진난만한 아기와 같이 자꾸 끌려드는 인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격은 온순하여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타입으로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도박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격차가 좀 심한 편이지만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행운이 찾아옵니다. 힘을 안 들여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재물복은 좋으니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얻으면 그 운은 더 상승합니다. 본인의 생일 끝자리로 보는 생일 풍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운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타고난 운이 없는 사람이라면 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리지 않고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게 행동에 나서야 되는데요. 운의 변화는 내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린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사 나쁜 운도 노력해서 좋은 운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이 그 또한 세상사 이치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분위기를 반전시킬 묘책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되돌리는 개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고 이미 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역시 난 안 되라고 계속 암시하면 누구라도 불안해지고 일이 꼬이게 됩니다. 운은 항상 기운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해보세요.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운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게 되듯이 운이 좋다고 말하면 운이 좋아지고 운이 나쁘다고 말하면 운이 나빠지게 됩니다. 말에는 자기 실현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생각의 차이가 운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자세가 달라지고 스스로 좋은 기운을 발산해 운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준 긍정적인 에너지도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음에도 내게 침을 뱉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긍정적인 말은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고 약해서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던 운이 시간이 지나 내게 정말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 매우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내가 뿌린 에너지는 다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을 늘 곁에 두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인데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가급적 허용하지 말고 그냥 관심을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 좋은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함께해서 즐거운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운을 불러오는데요.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에 따라 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싫은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쌓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류시와 시인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에서도 시인이 지금까지 한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여행은 열악한 환경, 불편한 교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평꾼 친구와 함께한 인도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친구를 두고 여행 중간에 도망쳤다는 고백을 한 바도 있는데요. 그만큼 주변에 누군가를 두어 어떤 에너지를 주고 받느냐는 인생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리정돈을 하셔야 합니다. 탁한 기운이 나가야 좋은 기운이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운기가 정체되어 있거나 침체된 곳은 정돈이 안 되어 어지럽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좋은 방향의 기도를 하는 것도 개운템을 놓는 것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길이 닿지 않아 더럽혀진 그림 액자, 오랫동안 입지 않아 그저 장롱 속에만 걸려있는 철진한 옷 등은 죽은 기운에 해당됩니다. 종종 고장난 시계를 고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서랍 속에 넣어 방치해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계는 끊임없이 돌고 돌아가며 순환해야 하는 물건이므로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지 않는 옷도 버리기가 아깝다면 자주 빨래를 해서 입거나 주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연과 계절이 때가 되면 변화하는 것처럼 모든 기운은 조금씩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멈춰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면 덕을 보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좋은 운까지 날아가 버리게 만듭니다. 집 치우기가 귀찮은 사람은 스스로 운을 좋지 않게 만드는 중입니다. 청소와 관리는 좋은 운으로 만드는 일상의 기본 수칙입니다.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성공 철학으로 운둔근을 제시했었습니다. 우선 운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둔함과 흉운도 버텨내는 근성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사람은 능력 하나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만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후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행운도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죠. 내 꽃은 봄, 여름, 가을이 지난 뒤에 필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드린 개운법 3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이 방법만으로도 틀림없이 운이 변하는 여러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새해 갑진년을 맞아 2024년에 대박나는 띠를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는 운수대통하시길 바랍니다. 대박나는 띠 첫 번째는 뱀띠입니다. 기존의 힘든 시기를 지나 새롭게 도약하고 잘 되는 시기입니다. 생각했던 목표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해이기도 한데요. 나를 도와주는 귀인을 통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성취운 등 횡재수가 커집니다. 또한 승진운도 좋기 때문에 임금인상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방면에 재주가 있고 도화의 끼가 많으므로 왕성한 활동이 있는 시기입니다. 2024년은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즐거운 일이 많은 한 해가 됩니다. 대박나는 띠 두 번째는 호랑이띠입니다. 갑진년을 맞이하여 굴곡진 기복을 뛰어넘고 2024년도에 크게 대박나는 띠입니다. 귀인이 찾아오며 기회를 맞이하는 성취운이 높은데요. 횡재수가 커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양력 5월, 6월에 태어난 분들은 재물운, 건강운, 성취운 인덕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박나는 띠 3번째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날 삼재까지 오느라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에는 재물운과 문서운이 좋아지는 원숭이띠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3월과 7월에 큰 복이 들어오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하니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갑진년엔 여러모로 마음을 편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박나는 띠 4번째는 닭띠입니다. 새로운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재물운과 귀인을 만나는 시기인데다가 운기가 상승하는 시기까지 겹쳐서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도와줄 적당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무엇을 해도 시작조차 안 되고 너무 힘들었던 닭띠분들은 갑진년에는 상승운을 타고 꼭 대박나셔서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길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 용기 내서 꾸준하게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대박나는 띠 마지막은 토끼띠입니다. 2024년에는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매우 길한 해입니다. 합격문서, 자격증, 집문서 등을 말하는 문서운이 높아지고 재물이 들어오는 큰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7월과 8월 즈음에 기운이 들어오면서 운이 트이고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져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기회가 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인 갑
갑진년을 맞아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힘들었던 일은 미련 없이 잊어버리시고 그동안 소원하셨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과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올해 노후의 지혜 채널에 보내주신 관심에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처음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느낀 첫 인상과 다른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과는 달리 유독 고급스럽고 속칭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가끔 보는데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함부로 대해지지가 않고 마음이 숙여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의 어떤 점이 이렇게 만드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보통 경제적인 여유나 외적인 부분에서 귀티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잘생기거나 예쁜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외적으로는 평범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높아진 경우가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오래 지켜보다 보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귀티가 나는 걸까요? 우리도 이러한 특징들을 알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누구나 귀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마음먹었던 것들과 행동한 것들이 누적되어 온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라도 귀티나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쌓아간다면 나이를 먹을수록 귀티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티나는 사람인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마음만은 귀티나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돈 버는 습관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더 자신감 있는 노후를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고급스럽고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6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에서부터 느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말에서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끝마다 욕을 하거나 경박한 비속어를 자주 쓰는 사람이 귀티가 나진 않겠죠. 보통은 말을 강조하거나 재미있게 하려고 비속어를 쓰기도 하는데 제가 본 귀티나는 사람들은 상스러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욕이나 상스러운 말, 불쾌한 말투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가벼운 사람으로 느껴지고 말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보다는 가벼운 유머로 남들을 재미나게 합니다. 유머도 남을 비하해서 웃기는 유머가 아니라 관점을 살짝 비틀어 보거나 남을 치켜 세워주면서도 재치 있게 하거나 상황을 우습게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고급스럽게 구사합니다. 국민 MC인 유재석 씨 같은 경우도 이런 스타일의 진행 방식을 사용하죠. 또 이런 분들은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화가 났을 때조차도 차분하고 조곤조곤하게 말을 하죠. 그만큼 본인의 감정 조절이 잘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말투도 귀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줍니다. 말을 더듬거나 어리숙하게 하거나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악센트가 강하고 투박하거나 횡설수설하면 아무래도 품위가 떨어지게 되죠. 귀티나는 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좋은 어조로 얘기합니다. 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특이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인데 음담패설 같은 유머를 하는데도 전혀 상스럽지 않고 품위 있게 느껴지는 분이 있었는데요. 보통 야한 농담을 하는 분들은 그런 끈적거리거나 음탕한 것을 즐기기 때문에 격이 좀 떨어져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은 마음에 그런 끈적거림이 전혀 없이 뽀송뽀송한데 그런 우스운 상황만 가져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같은 말이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외모가 귀티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나 있거나 머리가 떡져 있는데 귀티가 나긴 어렵겠죠. 기본적으로 밝은 낯빛과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에게서 귀티가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꾸준한 자기 관리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폭식이나 야식을 하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습관, 잠을 일정한 시간에 잘 자는 습관 등이 모여서 그 사람의 외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타고난 미남 미녀는 아니더라도 자기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은 누가 봐도 편안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귀티나는 사람은 외모와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비싼 명품이나 보석을 걸쳐 풍기는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은은한 고급스러움입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습니다. 상견례나 결혼식, 명절 등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 색이 바른 셔츠나 보풀이 일어나 지저분해 보이는 옷을 입고 간다면 귀티와는 멀어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옷차림에 따라 사람의 걸음걸이나 행동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간은 시각적 동물이기 때문에 외모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매일 청결하게 씻은 몸과 깨끗하게 세척한 옷, 건강한 신체,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귀티의 시작입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와 단정한 옷차림은 귀티가 나는데 도움을 주는 기본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각 사람들에게 어떤 선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을 지키지 않고 넘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잃고 텅 비어버린 인간관계만 남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우리는 때론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티나는 사람에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특히 불확실한 문제에 있어서는 독단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 사람마다 다양한 취향이 있는 만큼 억지로 취향을 강요하거나 비웃지 않습니다. 먼저 안전거리를 넘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가 있는 것이라 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눈빛, 손짓, 말투를 잘 인지하고 완벽하게 디테일을 파악해 상대의 속마음을 녹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것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경계를 지켜 관용을 베풉니다. 매사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을 때는 용서해 주면서 자신의 포용력을 보여줍니다. 친구와의 관계에도 선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고 부정적인 감정을 무절제하게 쏟아내면 점점 친구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깊은 속내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친해지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든 사람에게 자랑을 하거나 잘난 척을 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적당한 때에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물러서고 들어설 때를 안다면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세가 바릅니다. 전 세계에 600만 부가 팔리며 매년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제일 첫 번째 법칙이 바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입니다. 주변에 보면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항상 자세가 올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성실할 것 같고 인상이 좋아 보이고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갑니다. 자세가 좋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자기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과 마음이 의기소침해져 있더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과 마음도 회복되면서 귀티나는 분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5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남의 험담은 아껴서 듣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향한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험담이 과장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을 과장해서 듣게 되고 반대로 그 사람의 장점은 축소되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은 왜곡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티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남의 험담을 아껴서 듣습니다. 그들은 그 말이 사실이든 과장이든 간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귀티나는 사람들은 남 험담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결코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는 그만둡시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말한 사람에게 굴욕감을 안겨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험담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신중하게 듣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그러나 결코 비난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릴 여지를 찾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대화에 참여할 때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이는 그들의 성숙함과 깊이 있는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죠.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은 짧은 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가 대부분 안 좋은 소식으로 채워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정치, 경제, 연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부정적 이야기를 꺼내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도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도 쌓이고 피곤해지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잦은 사람은 격이 떨어져 보이고 가벼워 보입니다.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다른 곳에서 나의 뒷담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대화할 때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자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 말을 더 많이 듣는 자세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며 귀티라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갈 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말실수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티 나는 사람들은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쿠셔너를 활용해 부탁하거나 거절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합니다. 또한 헤라와 같은 명령형의 말투보단 부탁해도 될까요? 해주실 수 있나요? 와 같은 의문형과 청유형의 문장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이처럼 귀티나는 사람은 함께 배려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공존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베풀며 나누는 삶이 주는 감동도 느낍니다. 배려는 만기가 없는 저축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배려로 자신을 지키며 사회는 경쟁이 아니라 배려로 유지됩니다. 귀티나는 사람 특징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귀티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귀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백인 남성들과 여성들의 흑백 사진을 보여준 후 이들의 경제력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으로 어떠한 액세서리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 대다수가 사진 속 인물들의 재력을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룰 교수는 표정을 짓거나 액세서리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풍기는 인상의 삶의 흐름과 경험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상대방이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외모만 보고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상대의 얼굴만 봐도 부자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니 흥미로운데요. 자신이 믿는 애티튜드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행동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듯 얼굴이 바뀌면 그에 맞춰 행동도 변한다는 사실도요. 살아온 환경과 살면서 겪은 일들이 그 사람의 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이 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상이 변합니다. 매사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조절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인상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퀴티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법, 반듯한 자세를 취하는 법, 호감 가는 말투로 말하는 법, 명상 등으로 마음을 챙기는 법을 배우시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의 고급스러움과 귀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드는 것에도 좋지만 건강 유지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한 크고 작은 성취감과 자신감은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 등 많은 것이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꾸준한 운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눈빛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사람 자체의 격차를 벌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관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특히 자기 관리하는 사람은 정신과 삶을 대하는 자세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에 쉽게 빠지지 않고 극복도 더 빠릅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정신적인 건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귀티 나는 사람은 일에서도 성실하고 자기 관리에서도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고급스럽고 귀티가 난다는 것은 낮게 보면 생김새나 환경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깊게 보면 그 사람이 풍기는 느낌이나 말투 또는 행동, 그리고 태도 등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전체적인 느낌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귀티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힘쓰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힘을 기릅니다. 힘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평상시라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 만들기, 책 읽기, 공부하기, 자존감 높이기 등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항상 노력하는 것은 귀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선시대 양반이나 서양의 귀족에게서 품위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절과 교양, 태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품위는 귀티와도 연결됩니다. 이렇듯 귀티도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귀티 나게 변화하려 하는 것을 가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 가식이란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을 속이는 겉꾸미기 같은 허영은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티가 가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귀티는 가식과 다릅니다. 귀티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나이가 들어도 부지런히 배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 주변에서 여러분을 귀티나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새겨지듯 귀티나게 보이는 것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무척 중요시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지요. 반면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소신을 지키고 스스로의 내면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내재되어야 합니다. 귀티나는 태도에서 나오는 부드럽고 밝은 분위기는 원만한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